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개화 전 저온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한 시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비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여기 고지대다 보니까, 또 저지대도 마찬가지지만은 꽃이 필 때 개화기에 저온 피해가 옴으로 인해서 꽃눈이 이제 고사하거나 꽃눈이 이렇게 피어나면 그 중간에 새카맣게 돼요. 그건 잡아 떼야 되는데, 또 화기가 손상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화를 하다 보면 과일 수가 굉장히 줄어들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마이너스 6도, 마이너스 4도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이 하단부, 꽃이 먼저 피었던 곳은 모두 적화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일 수가 굉장히 적게 들어서 보험금을 이제 얼마 안 되지만 이제 받았는데, 또 적당히 또 달게 되니까 과일이 또 그만큼 커져요. 또 시비법을 또 좀 신경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금년도에 10과짜리들을 생긴 처음이죠. 제가 이제 6년 차인데 10과짜리 8만 원씩, 5kg 8만 원씩 해서 꽤 여러 박스를 이제 팔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농사는 결국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태풍도 있었고, 타 지역에는 탄저병이 좀 심했고, 이곳은 고지대다 보니까 이제 탄저병이 거의 없고, 그러나 약을 안 치면은 또 발생되죠. 또 내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저온 피해가 올 확률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는데, 또 이제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게 저온 피해입니다. 봄에 마이너스 온도가 되고 이래 해서 꽃이 꽃눈이 이제 고사하거나 이렇게 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저온 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온 피해가라는 표현을 안 하고 냉해를 입었다 그러는데, 냉해를 입은 것은 우리가 보통 표기하는 것이, 우리가 물이 오르다가 물과 이 전목 부위가 퍽 터져 나가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 냉해로 표현합니다. 냉해. 그리고 그 외에 좀 전에 얘기하는 건 이제 온도가 낮아짐으로 꽃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꽃이 고사하는 가지고는 저온 피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일 착과할 때,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게 과일이 많이 다른 사람들 저온 피해가 올 확률이 있어요. 그 내내 또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일을 너무 많이 달았거나, 또 갈반이 심해서 잎이 별로 없거나 이렇게 된 가운들은 내년도에 나무 자체에서 저장 양분을 축적을 그만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내년도에 봄에 저온 피해 우려성이 있다. 그러니까 저항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가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잎이 많으면 광합성 작용을 하죠. 그래서 잎에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이제 과일로 갑니다. 과일로 가고, 또 남는 또 양분들이 남잖아요. 지금 10월이니까 지금부터는 과일로 가고, 남는 것은 뿌리로 들어가요. 뿌리에 들어가서 뿌리에서 축적됩니다. 이렇게 잎이 계속 살아있는, 잎이 많은 사람들은 좀 덜해요, 내년 봄에 좋은 피해가. 그러나 지금 근래에 보면은 이제 후기 갈반이 많이 와가지고 잎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년 봄에도 좋은 피해가 올 확률이 저항력이 적다 이거죠.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그럼 우리 수확 후에 비료 연면 시비를 해야 된다. 이게. 과거에는 이제 요소만 연면 시비했어요. 연면 시비하는 양은 이제 3 내지 5%입니다. 3 내지 5%. 3% 하면 곱하면 돼요. 우리 500리터면 3, 5, 15. 15kg예요. 15kg. 그 다음에 5%를 하면 5, 5, 25래요. 25% 한 푸대. 물 500리터에 비료 한 푸대를 넣어서 살포를 하라 이렇게 책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책이 많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다 못 넣죠. 보통 사람들 그렇게 못 넣는데, 그렇게 넣을 사람들은 잎이 적었을 때 한 15kg 정도 넣는 게 좋겠어요. 잎이 이렇게 많으면 양분은 어느 정도 축적됐을 거로 생각되니까 한번 8kg, 한 10kg 정도 넣으시면 돼요. 요소.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요소만 가지고 연면 시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소는 뭡니까? 잘 자라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자라는 겁니다. 쉽게. 예, 쉽게 자라는 것이고, 그 쉽게 자라는 걸 우리가 뭐를 식물이나 꽃을 키울 때 보면 요소를 주면 무럭 자라요. 아주 쉽게 자라죠. 쉽게 자라면 뭡니까? 야들야들하죠. 그러면 이제 해충들이 그 덤벼 들어가 막 먹어요. 우리도 사람도 잘 자라 그 식물이 잘 자란 걸 이제 뜯어다가 쌤 싸 먹으면 아주 저게 물도 많고 아주 걸쭉하죠. 그러나 그 아주 야들야들하는 게 아주 저게 약하죠. 그때 우리는 가리비를 줘요. 가리비를 주게 되면 그 약한 모습이 없어지고 단단하게 돼갖고 시커무하게 단단하게 돼갖고 벌레들도 잘 깨물어 먹지 못해요. 흡수를 잘 못해요. 그 정도 되는 게 가리의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리의 성분은 이 세포들이, 사과 나무의 세포들이 200만 개에서부터 시작해서 4천만 개, 뭐 7천만 개까지 세포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세포들은 세포들끼리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붙어 있는 틈새, 요걸 가지고 팩트리를 하는데, 여기에 가리는 꽉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꽉 채워줘 갖고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역할. 그다음 칼슘은 여기에 서로 당겨 가지고, 세포벽끼리 서로 당겨 가지고 그 단단하게 만드는 게 칼슘이고,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단단하게 하는 것은 가리나 칼슘이나 같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질소를 줬을 때는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는데, 쉽게 연하게 자라는데 목적이 있어요, 실제. 그 다음에 가리는 단단하게 천천히 자라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그 비료의 성분들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무슨 예방할 때 뭐를, 나무가 너무 적게 자란다 이러면 요소 비료를 좀 주고, 너무 빨리 자라긴 한데 너무 또 해충이라든가 다른 벌레들 이런 것들이 너무 덤벼들 우려성이 있다 그러면 단단하게 시커멓게, 그 잎이, 저희 가온 잎은 보시다시피 시커멓죠. 이 시커먼 게 요소를 줘서 시커먼 게 아니라 황산가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황산가리를 줬다는 것은, 황산은 이제 맛향 그런 것을 내기 위해서 줬고, 가리는 질소질이 토양 속에 많이 있고 비가 오기 때문에 한번 줘놨습니다. 그 9월 달에. 그리고 이 낙엽이 지면서 누래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황산가리를 이제 치는데, 올해는 내가 치고 나니까 비가 와서 다 실려 내려갔어요. 아마 스며들기 전에 비가 여기서 너무 많이 오네요. 그래서 비료 자체가 이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감사비를, 수확 후에 감사비를 주는데, 그럼 어떻게 줘야 되느냐? 우리가 과거에는 전부 다 요소를 그렇게 해줬어요. 요소만 줬어요. 겨울에 요소비를 주면은 이제 연면 시비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갔고, 이 눈들이 이제 자라는데 도움을 줘요. 눈. 그러니까 계속 겨울 동안에 계속 자라요.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 우리 9월이나 10월 달 정도, 지금 10월이네, 그죠? 10월이잖아요, 그죠? 10월이면은 수술이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눈 안에, 당초는 눈 안에 보면은 그 잎순이 만들어져요. 잎순이 만들어지고 순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 안에, 눈 안에. 그래서 수술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암술이 만들어요. 쏜잎이 만들어지고 암술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씨방이 또 만들어져요. 씨방은 11월에서 12월까지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씨방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꽃가루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 계속 이 눈은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 지금은 눈이 좀 작아도 나중에 좀 커지죠. 보면 더 크게 느껴져요. 그러면 꽃눈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요소죠. 요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인산인데, 인산은 그 꽃을 개화를 잘 성숙시켜주고 꽃을 잘 피게 하고 이렇게 그 힘과 에너지를 주는 게 인산이에요. 그러니까 과일이 비대할 땐 비대를 촉진시켜주고, 착색 날 땐 착색을 촉진시켜줘요. 착색 촉진시켜주는 것은 인산이 이 과일의 전분이나 당분해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색깔을 내게끔 당도를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산이. 그와 같이 이 눈을, 지금 현재 과일이 다 없어지고 나면은 인산은 이 눈에 대해서만 이제 보호를 해줄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꽃이 잘 피게 하고, 또 질소를 주면 이 꽃눈이 잘 자라게 한다, 이게. 요소만 줬을 때 잘 자라는 약한 거예요. 인산은 그냥 이 꽃을 좀 안에 좀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자라기만 하면은 동해 입을 확률이 더 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소 연면 시비 하는데
물론 그 양분을 많이 축적해서 단단하지만은 좋지만은 가리를 좋은 것보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리를 좀 주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이 가리를 주면, 가리는 그러면 제가 어릴 때 알았어요. 어릴 때 비료를 줬을 때 요소 주고 하고 가리를 주니까 잘 크지도 않고 시큼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러니까 쇠한다 그러죠. 뜯어먹기도 좀 그렇고, 그걸 이제 어릴 때 느꼈는데, 그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가리를 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책에. 그래 나와 있어서 그 자료를 한번 봤는데, 그래서 가리를 줌으로 인해서 이제 단단해지는 거예요. 꽃 필 때도 그 단단한 꽃이 필 거란 말이죠. 튼튼한 꽃이, 그 개화기 때. 그러면은 그것을 실험한 곳이 있어요. 실험한 곳이 우리가 진흥청이죠. 농촌진흥청에 인상 가리를 이제 혼용해서 연면 10일 하면은 가리는 단단하게 한다 그러죠. 단단하게. 그리고 세게 만든다 그러죠. 뭐 야들야들한 것이 그냥 안 야들야들하게 만드는 것이 가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수술이라든가 암술이라든가 꽃가루, 씨방 이런 것들이 단단해진다는 얘기죠. 가리를 주게 되면은. 근데 인산은 이러한 것을 성숙하는데 도움을 줘요. 질소도 도움 주지만 인산은 힘과 에너지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일이 변함에 따라서 힘과 에너지는, 과일 클 때는 과일 크게 해주는 게 인산이고, 그 다음에 꽃이 필 때는 꽃을 달 피게 해주는 게 인산이에요. 그러니까 과일이 그때그때 변화할 때에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꽃눈만 있으니까 꽃눈이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 인산이에요, 인산. 그래서 인산가리와 그 요소를 이렇게 복합해서 한꺼번에 혼용해 가지고 살포하면 이제 어떻게 했냐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진흥청에서 이제 시험한 결과를 이제 살펴보니까 요소를 연면 시비했을 때 피해율 살펴봤어요. 무처리 했을 때는 마이너스 6도가 되면은 53% 피해율이 발생됐는데, 마이너스 요소만 했을 때는 46.7%, 퍼센트로 얘기를 할게요. 이게 뭐 AB라 그래가지고 베를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냥 퍼센트로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거예요. 피해율이 발생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소하고 인산가리를 했을 때는 36%, 36.7% 정도의 피해율이 발생된다. 그래서 적게 피해율이 발생되고, 무처리 했을 때는 53% 발생됩니다. 마이너스 6도일 때. 자, 그렇고, 마이너스 8도일 때는 어떠냐? 마이너스 8도일 때 무처리 하게 되면은 56%, 반 이상이네요. 그 처리 안 하면, 요소 비료를 안 주면은 그만큼 발생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요소만 줬을 때는 53% 정도. 그 다음에 요소하고 인산가리를 합해서 줬으면 한 43% 정도, 43.3% 정도의 피해율이 발생된다, 이게. 마이너스 8도일 때. 그래, 이런 것이 지금 그 시험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렇게 수확 후에 반드시 뭐 요소만 하지 말고, 요 인산가리, 여기는 도프에서 나온 건데, 여기 보면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0, 52, 34, 요 숫자. 여기 이제 인산입니다. 인산이 52% 있고 가리가 34%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산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꽃눈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가리는 뭡니까? 탄탄하게 만들어줘서 저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요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올뽕고 제가 그렇게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피해를 봤잖아요. 피해를 봤는데, 이렇게 이 인산가리를 줌으로 인해서 또 요소와 연면 시비를 같이 함으로 인해서 피해율이 이제 적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50 몇 프로 대 뭐 53%, 뭐 56% 이렇게 나가는데, 무처리했을 때는 56% 정도 피해를 본다면은 36%, 뭐 마이너스 8도일 때는 43% 정도 피해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연면 시비할 때 요 비료를 사가지고 함께 살포를 하시면은 피해율이 적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죠. 요 비료만 사가지고 요소하고 혼용해가지고, 요소는 한 10kg 넣으세요. 10kg. 아까 그 15kg, 25kg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10kg 정도는 넣으시고, 또 그 다음에 인산가리는 0.3%에서 0.5%예요. 그러면 인산가리는 1.5kg. 요거 이제 10kg짜리인데, 요거 1.5kg씩
그냥 물 500리터에 1.5kg 넣어 혼용해 가지고 살포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 수확 안 했잖아요. 근데 홍로는 이제 그냥 비료만 이제 줘 놨어요. 이게 요소 비료만 줘 놨는데 황산가리를 후에 좀 이제 사과 따기 전에 한번 시간이 있으면 그냥 황산가리를 토양에서 줘서 땅에서 습수를 하게끔 하든가, 아니면 요는 지대가 높다 보니까 사과 따고 뭐 이렇게 주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생종 같은 경우는 가리니까 가리를 미리 줘놔도 돼요. 그러니까 가리는 흡수를 한 2~3개월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토양에 줘도 흡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연면 시비 할 때 뭐 같이 그냥 하시면은, 홍로가 꽃이 먼저 피다 보니까 먼저 좋은 피해가 와요. 그리고 뭐 저도 이 보면은 이 밑쪽으로는 과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로만 열려 가지고 종부색 때문에 위에 달린 과일들은 전부 다 이제 커지더라고요. 커지는데, 아무쪼록 수확 후에 감사비를 주실 때 인산가리를 1.5kg 넣어서 비료와 같이, 요수 비료와 같이 주시면은 내년도에 저온 피해가, 날씨 춥네요. 저온 피해가 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농업진흥청에서 실험한 결과를 각 자치단체에 배포를 했어요. 보니까 그렇게 배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늘 생각은 해왔지만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막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이런 재배력이라든가 농약 이런 데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에 근거가 있어야만이 나중에라도 뭐 거기 내가 배울 때 그렇게 배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사과를 공부하는 잉메일스 농원주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아시고, 그러면 이제 사과를 뭐 가격이 높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과를 잘 재배해서 많은 국민들이 드시게 하는 겁니다.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안 먹기 시작하면, 계속 안 먹기 시작하면 이 사과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공판장 가격이 너무 비싸게 나가니까 사 먹는 사람은 얼마나 사 먹는지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와 같이 유튜브를 통한다든가 뭐 블로그를 통한다든가 SNS를 통해, 그래서 아마 판매가 직판이 많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이렇게 개인 판매를 하면서도 제가 이 가격표라든가 이런 걸 다 보내주고 서로 보고하고 하잖아요. 또 그분 구매하는 사람들도 다른 분하고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저희 가격은 가격을 비싼 것보다도 기준을 연구해 갖고 가격표를 만들고, 또 이쪽에 또 사과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과 상의해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다 먼저 전화를 하고 가격표를 해서 이것이 좋을 것이다, 뭐 무슨 농원님 거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의견을 서로 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대로 판매한 사람도 있어요, 올해. 그리고 또 저는 뭐 판매했던 드시던 분들한테 문자를 안 알렸어요. 저 1,500명인데 제가 하늘도 안 알리고 그냥 회사에서 이렇게 전화 온 거, 그래서 6~7만 원씩 이렇게 다 5kg에 팔아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